네, 방금 소개받은 내추럴리 플러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세찬 MP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티업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 강의를 또 지난번에도 한번 했긴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준비하고, 진짜 이 티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티업에 대해서 이거 안 넘어가집니다. 네. 티업을 하는 이유랑 그리고 어떻게 티업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함께 티업을 활용해 보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이런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 나와서 뭐 다 같이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각 분단마다 오늘 선거 날이잖아요. 한 분의 선거를 해서 각 분단마다 이분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아마 찍어서 있다가 제가 한번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분단, 2분단, 3분단은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건 그렇죠. 생각하라고. 누군가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 중에 뭐 대기업이든 전문직에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고객분들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고객 그리고 건강에 대해 관심 있는 고객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잖아요.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럼 티업을 할까? 저희 스폰서님을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도 필드에서 만나다 보면 항상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티업을 하지? 이분에 있어서 또 이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을 이따가 거의 마지막쯤에 한번 하면서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정할까요? 그래요. 1분단, 2분단, 3분단. 그럼 1분단 막중한데 한 1, 2, 3, 4, 5, 6, 7. 한 70명 가운데 누가 과연 여기 대표로 나왔으면 좋겠을까요? 한아름 사장님. 류영사님 서로 죽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류영사님이 딱 그 홍일점이네요. 청일점. 네, 그래서 류영사님이 여기서 당첨. 거의 두 번째에서는 누구로 할까요? 두 번째 분단에선 이분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박지수 사장님. 저 남자 얘기길 말이에요. 두 분 중에 누가 할까요, 그럼? 그러면 3, 4, 5, 6. 여성분들이 한번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단에서 나는 박지수 사장님 했으면 좋겠다. 과반수. 역시 박지수 사장님 당첨. 그리고 이제 3분단에서 누가 했으면 좋을까요? 장홍수 사장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장홍수 사장님. 1번 장홍수 사장님. 또 다른 후보 있으세요? 장식 사장님. 그럼 2번. 이 두 번의 기호가 있는데 누구로 할까요, 그럼? 투표를 할까요? 1번 장홍수 사장님 했으면 좋겠다. 이거 없어요. 여기 옆에서 그래요? 여기 약간 번외인데요, 이거 번외? 전체 투표. 그러면 이게 너무 이게 열띤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3분단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아무튼 그래서 빠지. 제가 오늘 하는 티업을 잘 활용해서 들으신다고 하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목되신 분들은 아마 긴장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티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티업하면은 이 용어 자체가 그 골프할 때 살짝 올려놓는 것 자체가 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티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막 부담스럽게 뭐라고 하죠? 약간 부담스럽고 상대방 입장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티업은 하면 안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스폰서님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스폰서님이 어떤 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뭔가 티업이긴 한데 뭔가 위대하고 막 우리 수령님이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떨까요? 씨, 뭐 뭔가 이렇게 뭔가 들으시잖아요. 뭐지 이상한가? 뭐 이렇게. 그래서 가볍게 티업을 하는 게 오히려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는 ABC 사업 A가 C를 관리하는 것처럼 소개자인 B는 C가 지인이기 때문에 사업적 관리가 쉽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A를 티업해서 활용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고객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제가 컨택하고 또 저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접하다 보니까 저의 얘기가 어느 순간에는 잔소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소개하신 분, 더군다나 파트너, 직 파트너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왜냐면 뭐 동생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뭐 누나, 형, 그리고 아저씨, 삼촌 저보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사업적인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제 말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는 사람, 또 아는 동생, 아니면 오래도록 봐왔던, 심지어는 부모님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래 뭐 세찬이가 말은 잘하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오래도록 봐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닌 A 스폰서님을 티업을 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서 팀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나만 말하며 관리하면 어느 순간 파트너가 잔소리로 들어지고 내가 미팅 가고 빈자리가 생겼을 때 스폰서에게 관리를 부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 혼자만 관리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공백이 생길 때 뭐 타 지역으로 미팅 가거나 뭐 저도 원래 대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서울에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스폰서님이 같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면 또 같이 미팅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그 자리에 없지만 스폰서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 여러분들도 지방 미팅 또 지방 파트너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타 지방을 가거나 타 지역의 사업가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자주 못 보고 뭐라고요? A가 한정적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참석을 하지만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물론 그분들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러니까 지사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 저는 부러워요. 왜냐면은 지역을 키우고 하다 보면 뭐 보령도 막 있고 뭐 대천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 보는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게 뭐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 아니면 노하우 같은 경우에도 서울지사 같은 경우에 서로 공유하거나 형제라인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게 극히 적어져요. 그리고 형제라인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줌을 통해서 물론 하고는 있지만 줌을 통해서 하는 거랑 또 얼굴로 대면해서 하는 거랑 그 느낌의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A의 활용에 대해서 더 느끼고 이 티업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는 걸 더 느껴집니다. 이제 지방 이제 키우다 보면. 그래서 이 파트너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나의 힘뿐만이 아니라 스폰서님의 적극적인 힘이 필요한다고 하면 내가 티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객 클로징도 고객에 대한 티업을 하는 것이 아닌 스폰서님 티업을 고객에게 하며 미팅하기 전에 들을 준비랑 정신무장이 되어 있으면 클로징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들 아시거든요. 근데 한편으론 내가 실상에 쓰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이게 거꾸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냐면 스폰서님과 고객과 그리고 이 소개자가 같이 미팅을 해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상황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시다. 해서 상의해서 나가요. 근데 그 자리에 나갔는데 이 소개자가 이 고객을 스폰서님한테 연결한다고 해서 근데 스폰서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정말 한 달에 얼마 버시고
직업도 이런 건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약 사업하신다고 하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주변에 인맥도 많고 뭐막 이렇게 이거를 그 자리에서 소개자는 저한테 만약에 티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이러다가 이렇게 막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이렇게 되고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스폰서님이 같이 미팅 가거나 했을 때는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달라져요. 그 미묘한 그 느낌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아무리 스폰서님이 열정적으로 막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티업을 스폰서님을 티업을 한 게 아니라 고객을 티업했기 때문에 이 고객의 입장에선 이게 뭐 갑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윗장 차이가 바뀌어져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뭐 평가하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그런 거라고 하면 어 정말 괜찮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닌 뭔가 이렇게 입장 차이가 반대가 돼요. 그러면 저 만약 스폰서의 입장에서도 고객 클로징하거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정말 사업 비전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이미 사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미팅하기 전에 갈렸다 이거예요. 또 미팅했을 때 티업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이게 만약에 바꿔서 고객이 아무리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고객에 대한 잠깐의 살짝 프로필을 하지만 만약 스폰서님에 대한 프로필을 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고객은 어떨까요? 어? 정말 이분이 그런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이 사업적인 능력도 뛰어나시고 돈을 정말 저렇게 버신다고 젊은데? 하면은 뭔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이 힘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힘 자체가 고객 클로징 될 확률도 엄청나게 판단이 된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티업에 대해서 이게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 뒤에서 이제 소개에 대한 어떻게 하면 될지도 나오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티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막 스폰서님에 대한 뭐 프로필 또 이분의 전공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걸요? 사업을 떠나서 주변에 아니면은 그 친구들 아니면 형 오빠 아니면 언니 뭐 다 봤을 때 어 정말 이분이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은 어떤 거라고 해도 좀 믿음이 간다 이러신 분들 있나요? 없나요? 주변에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그래 어떤 언니가 얘기하는 거면 그 언니는 그래 그 언니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또 그 오빠 아니면 그 형 하면 각각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지혜 사장님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언니 있잖아요. 아 오빠가 많아요? 뭐 눈싸움 하는 건가요? 만약 그 한 명의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 하면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아 왜 첫사랑 그거예요? 왜 아련해져요? 왜 눈동자가 막. 아 믿음이 가지 않는 오빠. 그래요. 그럼 왜 믿음이 가지 않는 오빠예요? 아 뭐 대인 게 있어요? 아 잠깐. 네. 네. 아. 원래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은비 사장님. 만약에 한 분 중에 어떤 한 분 만약에 오빠든 아니 언니든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물론 부정적으로 뭐 무조건 이상한 사람 떠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분 했을 때.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거기 뭐죠? 아까 장식 사장님. 주변에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떠올리셨어요? 그럼 그분의 이미지는 어떠세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설마? 그래도 아,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남자분이세요? 형님이시고? 오.
근데 왜 그 뭐 똑똑하고 말을 잘해요? 그럼 그분에 대한 믿음은 있으세요? 의지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밥 잘 사주는 형. 아, 아, 마음으로 챙겨준다. 결혼 안 하시죠? 그분은 결혼하시죠? 아, 농담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분을 떠올렸을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떠올렸다고 하고 또 이미지가 좋고 한다고 하면 그분이 하는 얘기는 어떨까요? 그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거나 어떤 일을 소개시켜 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네. 이런 정보가 있고 아니면 이런 거에서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는 거 어떻겠냐 하면은 어? 갸우뚱이요? 그 믿음이 있고 막 그렇게 챙겨줬는데 그거랑은 또 별개인가요? 그 형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각각 그 주변에 보면은 한 분씩은 뭐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요. 이미지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어떤 분은 어떤 거를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저분이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한번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하면 저분이 얘기하면 아까 지혜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면 뭐 듣기도 싫고 아니면 어떤 정보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이상해 괜히.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객들한테 아니면 파트너분한테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떤 믿음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 티업은 더 믿음이 가고 아니면 확률이 적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도 더 확실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티업은 하지만 티업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저는 티업을 한다고 예전에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막상 고객을 만나고 한다고 보면 너무 편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티업을 했는데 왜 고객은 스폰서님을 저렇게 대하지? 왜 티업을 했는데 왜 그러지? 내가 뭐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그 고객분한테 편하게 그냥 뭐 사업가로서의 그게 아니라 편한 뭐 지인 아니면 뭐 누나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하면서 근데 정말 괜찮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티업을 해도 제가 뭐 그 동생의 입장에서 정말 저도 막 착실하게 정말 믿음 있고 막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티업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느끼는 순간 티업도 그냥 뭐 했을 때 엄청나게 막 과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전달하는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거에 따라서 한마디를 하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와 정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할 때 이것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티업을 하는지 고객 상황에 맞는 티업, 건강에 관심 있는지, 사업 부업, 전공 하는 일에 뭐 다이어트, 뭐 눈에 관심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고객이 관심 있는 분야에 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삼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팅까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 느끼는 비전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티업. 나는 대단하다며 얘기하는데 고객 입장에선 평범하거나 그 이하면 티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맞아. 지혜상이 앞에 있으니까. 지혜상이 패션 그쪽에서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몇 년 정도 경력 되시죠? 3, 4년에 런웨이도 막 가셨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고객이 정말 이 고객 같은 경우는 패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 1년 했는데 와 정말 이 꿈이 엄청나서 나중에 뭐 해외도 가고 싶고 막 이런 분이래요. 해가지고 이런 분인데 아니요 거꾸로 됐네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패션에서 엄청 큰
거장이신데 그분이 만약에 같은 패션이라고 해서 만약 경력이 차이가 있는데 티업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티업이 과연 먹힐까요? 네. 그리고 똑같아요. 뭐 미용하셨으니까 미용에 대해서 만약에 원장님이시고 물론 뭐, 뭐 지혜 사장님이랑 은비 사장님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경력이 훨씬 더 많으신 분한테 있지만 티업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만나기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만나고 나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만나기 전에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스폰서님이 한 달에 500, 1000 그 이상 벌어갑니다. 해가지고 돈에 대한 티업을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건물주예요. 그 이분이 뭐 1000, 2000이 뭐 돈도 아닌데 과연 그게 티업이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고객에 따라서 고객 관심 가질 만한 거 그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티업을 제대로 해야 될까? 이것 또한 저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고객에 맞게 딱 들어가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뭐 영화 다들 보잖아요. 영화 볼 때 장르가 아마 좋아하는 장르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파묘 보신 분 있으세요? 파묘 1000만이 넘는데 안 보셨어요?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왜냐면은 그 파묘 자체가 저도 보진 않았지만 뭔가 뭐 그 옛날에 곡성 같은 막 그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봤어요. 저도 막 귀신 장르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스릴러 이런 걸 또 잘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막 그 1000만이 넘고 주변에서 파묘 재밌다고 하더라도 저는 관심 없어요. 왜? 제가 본다고 하면 그 후가 너무 싫으니까. 근데 이번에 범죄도시 4 개봉하잖아요. 근데 1, 2, 3 아마 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 못 보신 분 있겠지만 4 같은 경우 액션이랑 막 그 재밌잖아요. 근데 이 상대방 또한 그런 액션이랑 그런 거 좋아했을 때 범죄도시 4에 대해서 이번에 개봉한대 하면서 막 얘기한다고 하면 이 상대방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개봉한다고? 언제 하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상대방이 가려할 만한 게 뭐지? 이거를 알아야 티업도 제대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서술형 티업이 아닌 썰을 통해서 미팅했던 내용, 고객 케어 했던 사례, 스폰서님과 같이 했던 경험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희 스폰서님 어떤 분이냐면요. 저희 스폰서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존경스럽고 만약 이렇게 썰을 막 풀어요. 최대한 극찬으로. 극찬이 또 뭐가 있죠? 아까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마음적으로 저를 케어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고객한테 와닿을까요?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야? 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스토리를 통해서 썰을 푼다고 하면 근데 내가 옛날에 그 힘들었을 때 있잖아 하면서 막 너 힘들었을 때 있었지 그때 나도 진짜 방황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내 지금 같이 하시는 스폰서님이랑 나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같이 이런 고민에 대해서 집안 고민 아니면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주변 또래 친구들이라던가 다 부모님들까지도 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막 앞길이 막막했는데 이분과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 그래? 맞아, 너 예전에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 얘기해줬던 분이 이분이야? 하면은 뭔가 썰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더 고객의 입장에선 더 와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진실성이 있게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뭐죠?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 좀 더 막 가슴이 울리고 막 정말 진심이 닿고 저 한 분은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지 않나요? 아마 주변 지인들 보다 보면 친구들이랑 전화하거나 하다 보면 내가 그 친구를 보진 않았지만 그 친구 얘기를 이 친구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어느 순간 내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 친구는 난 그 친구 알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이랬지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 친구의 안부를 물어요. 참 그때 그 친구는 잘 지낸대? 하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썰을 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가고. 근데 이런 거를 저희 사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했었을 때 또 스폰서님과 같이 미팅 다니고 아니면 힘들었던 거 아니면 잘 됐었을 때 아니면 진짜 스폰서님이 나를 위해서 챙겨줬던
그런 스토리를 오히려 티업으로서 입힌다고 하면 정말 인간적인, 정말 그 스폰서를 만나고 싶은 티업이 저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세 분은, 네 분은, 어디 갔어? 정수현님. 아마 네 분은 듣고 있으시죠? 아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시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죠. 아마 스토리를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아, 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오, 눈이 말똥말똥해요. 아주 말똥해요. 그래서 이렇게 티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올바른 스폰서 파트너의 모습. 그러면 좋아요. 여기까지 티업을 했어요. 그럼 티업을 하고 난 다음에 스폰서님만 티업이 아닌 파트너님 티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솔선수범 시스템 참여, 열정, 꿈, 확신 같이 띄워주는, 후원해주는 모습, 책임감이 느껴지는 모습, 스폰서님에게 예스맨 하는 모습 등 저희 성공에 대한, 또 교육에서 나오는 것들을 쭉 모습들이 볼 수가 있어요. 티업을 정말 잘했는데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스폰서님, 파트너님이 그때 티업을 했을 때 들었던 거, 또 교육을 통해 성공하신 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와, 저렇게 하니까 정말 사업이 잘 되는구나 한다고 하면, 그 티업에 맞게 정말 그 스폰서님, 파트너님이 행동하다 보니까 더 믿음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티업은 엄청나게 했지만 막상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 아시죠? 영화도 예전에, 지금도 하지만, 그 일요일에 영화 대 영화 보시나요? 안 보세요? 아, 아니면 그 유튜브로는 짤을 잠깐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유퀴즈에 나오는 김경식이 그 하잖아요. 일요일 아침마다. 근데 그분이 17년을 했대요. 영화 대 영화 해가지고. 근데 그 짤막하게 소개를 하다 보면 그 영화가,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 중간 끝 하면 결말이 어떻게 되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 하이라이트가 끝나는 영화도 많잖아요. 아, 그게 전부였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 파트너에 대한 티업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티업을 했었을 때 정말 그 모습 또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티업은 정말 잘했지만 행동이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실망감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티업을 했지만 행동도 똑같아요. 와, 정말 그때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스폰서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 스폰서님이랑 같이 한다고 하면 정말 사업 될 것 같아. 아니면 우리 팀이랑 같이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으쌰으쌰해서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저는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다고 하면 내가 스폰서님 티업할 때, 또 파트너님 티업할 때 또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부분이,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나가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진짜 채워져 나가야 되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되지? 이런 모습에 이런 티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의를 진짜 못했지만 어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강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봐요. 막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유튜브라던가 말하는 연습하고 앞자리에서 막 11시, 12시, 1시까지 막 하는 모습.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앞자리에서 강의하는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티업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도 진짜 몇 번씩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개발을 위해서, 또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야. 그래서 지금 강의는 맨 처음엔 못하셨지만 지금 엄청나게 잘하셔. 근데 이런 부분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 왜냐면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채워져 나가는 분이 바로 이분이죠. 아마 보시면, 아마 보신다고 하면 아마 누구누구님도 느끼실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든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오히려 100마디 말보다 이런 썰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티업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 티업을 했었을 때 아마 각자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아마 오늘 그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썰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내가 티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 스폰서님 어떤 분에 대한 티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부터 하실까요? 1번. 영수님 준비가 안 됐는데 1번이. 영수님 1번 괜찮으세요? 그럼 2번은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2번에선 지수사님이었죠. 지수사님,
그리고 그러면 영식 사장, 장식 사장님, 장식 사장님, 그리고 장우 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류영 사장님은 여기서 어떤 거를 하실래요? 어떤 부분에 대한 티업? 안경 벗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죠? 이거 안경을 딱 벗으시니까 야, 안 보이시죠 이거?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객한테 스폰서님을 어떻게 티업할지 어 준비 바로 되신 거예요? 네? 바로 되시다면서요? 네. 나오셔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고객한테 어떻게 티업하는지. 네, 류영성 MBA입니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을 제가 또 만나게 되었네요. 네. 그 뭐 누구를 이렇게 티업, 그러니까 스폰서분을 티업을 하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굉장히 떨리네요. 이게 실제 고객한테 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제가 영화에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등장인물이 된 느낌이에요. 그쵸? 이제 서론을 그만 얘기하고 사업에 사업에 있어서 어 음, 사업. 네, 저는 사장님, 근데 저는 네트워크를 솔직히 뭐 1, 2년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30대 초중반인데 20대 초중반에 제가 만났었어요. 네트워크를 만났는데 제가 그리고 내추럴 플러스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처음은 아닌데 저는 지금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저희 팀이 제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결속력이 전 정말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경험하면서 뭐 좋은 제품, 좋은 마케팅, 뭐 좋은 회사 솔직히 만난 적이 있는데 결론은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람, 누구랑 함께 하는지. 저는 그래서 그 사업, 그러니까 우리 팀을 하나로 묶는 이제 안은정 스폰서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느꼈던 그 안은정 스포서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세요. 근데 결론은 이제 사장님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거는 저는 이 그 기준점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 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은정 스포서님은 이 사람을 대할 때 태도를 중요시 여기시고 그리고 7개월 만에 1억을 버셨던 분이신데 나만 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포서님이 얘기하셨던 게 나만 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도 돈을 같이 벌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스포서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특히 이 제품을 만나서 저는 처음으로 돈을 제대로 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도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사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회사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네트워크를 만났지만 이 내추럴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저는 안정적인 소득을 처음으로 벌고 있어요. 한 방에 버는 거 버는 사람 많이 봤죠. 근데 한 방에 버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내추럴 플러스라는 회사는 진짜 안정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제가 지금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벌고 있으니까 진짜 안정적인 소득 벌 수 있고 제가 벌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많은 일을 하시고 사업도 여러 가지 해보셨겠지만 이걸 사업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이거 진짜 안정적이다. 제품도 이렇게 좋은데 사업도 안정적이야? 뭐 이 생각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현가입하시면 돼요. 네, 어이, 뭐 굉장히 떨리네요. 네. 네. 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안은정 사장님에 대한 티업, 그리고 저희 사업까지도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건지 이렇게 뭐 방금 시켰는데도 바로 툭툭툭 나오네요. 그러면 아예 통일로 할까요? 그냥 사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해가지고. 아니 뭐 지수사님 다른 걸로 준비하셨어요? 그럼 이걸로 하셔도 돼요? 네, 뭐 사업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분야로 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연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을, 물론 사업이라고 해서 회사도 물론 맞지만 아마 이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셨는데 지금 시간에는 좀 더 그쪽으로 좀 더 배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근데 지수사님은 저번에 한번 그 인천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 뭔가 시적인 표현을 잘하시더라고요. 뭔가 감수성이 어떻게 저런 멘트를 하지? 뭐 할 정도로 진짜 막 잘하시는데 아마 또 거기에서도 가슴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사님이 생각하는 사업에 관심 있는 고객한테 어떻게 스폰서님을 티업한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PK 박지수 MP입니다. 네. 고객님 또 설명 또 너무 잘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제품 설명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또 많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제 상위 이제 스폰서님이신 이제 김은비 이제 스폰서님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 김은비 스폰서님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미용에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월 천에 이제 수익을 20대부터 또 보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어떻게 20대가 월 천을 벌지? 월 천을 벌 수 있는 20대가 월 천을 벌 수 있는 거는 연예인 아니면 불법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20대라서 이제 월 천만 원 이상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못 번다라고 제 그 고정관념에 좀 틀어박혀 있던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부터 이미 월 천만 원 이상을 수익을 벌면서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처럼 화려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또 고객님께서도 또 여행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김은비 스폰서님께서도 여행을 굉장하게 좋아하세요. 이미 이제 사업을 만나기 전부터 이 여행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도 이, 이 프로모션을 달성을 하셔서 이 여행을 빠짐없이 또 다니시는 분이세요. 저도 그래서 같이 또 여행도 가보고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왜 이렇게 이제 월 천만 원 이상을 수익을 버는지 그리고 이 수익을 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도 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도 수익을 벌고 그 밑에 있는 파트너들도 또 수익을 벌게 해주고 그리고 각종 지방에 있는 이제 뭐 인제 그리고 뭐 천안 그리고 순천 이런 각종 이제 지방에서도 또 사업자들이 나오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이 제품의 효과에 좀 감동을 느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멋있게 사업하는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저런 거구나. 좀 저는 좀 느꼈던 이제 좀 사람이라서 저도 이제 이분을 보면서도 저도 이제 월 천만 원 이상 아니 그 이상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좀 벌 수 있겠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도 좀 그런 수익들을 같이 건강과 함께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저는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이 좀 있으면 이제 김은비 스폰서님이 오셔서 또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니까 더 떨려가지고 아마 그러실 건데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 김은비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뻔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맞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정말 떨고 계시겠지만 네 다음 노식 사장님이죠? 장식 왜 이러지? 아, 예, 장식 사장님 예 앞으로 나오셔서 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행그룹 활동하고 있는 김장식 MPM입니다. 맞네요. 되게 떨리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 그 취업을 했던 경험이랑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이제 그 뭐야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이 이제 엄마가 오셨을 때 인천에 오셨을 때 한번 2개 정도 드셔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이제 허리도 안 좋으셨는데 그거 먹고 이제 한 7, 8kg 정도 빠지셨어요. 무릎도 좋아지고 허리는 아직은 안 좋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엄마한테 한 이제 엄마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엄마 이거 이렇게 들어봐. 그 뭐야 되게 젊고 이제 젊으신 스폰서님 계시다고 이제 헤어 쪽도 하시고 승무원도 하셨던 분인데 말씀 진짜 잘하신다고 한 3주 2, 3주 정도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화상으로. 그리고 인천에 오셨을 때도 그 이제 언제지? 이 목요일 날 이제 만나는 거였는데 수요일에 이제 머리가 부셨는지 되게 아침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제 미안하다. 이거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엄마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미리 이제 아 엄마 이제 1시간 들어야 된다고 말씀 진짜 잘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진짜 잘하고 한번 믿고 들어보라고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호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좀 1시간 동안 듣고 그리고 이제 그 강화의 시골에 가서 그 제품도 전하고 되게 이제 제품을 좀 믿고 아직까지 드시는데 그래서 이제 간절해 갖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거를 또 믿고 또 이제 저 되게 또 그것도 전해주고 스폰서님들 이게 스폰서님을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 되게 이제 말씀 잘하신다고 젊다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했던 건데요. 식사는 이제 그 뭐야 먼저 이제 엄마가 이제 예약도 해주시고 이제 그 닭갈비였나 이제 그 먹었는데 한 원래는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안 됐는데 그때 2시간 반 정도 4시까지 12시 반에 만나서 4시까지는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되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아 제품 너무 좋다고 다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품 이제 열심히 드시고 있고 이제 전달도 열심히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제 그러니까 믿고 이제 그 믿음인 것 같아요. 이제 스폰서님에 대한 그 한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또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그 물음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젊어서 취업이 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식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느낌인가 저는 옆에서 생각을 했어요. 아까 뭐 말 잘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원래 그 표현 같은 거 잘 못하시나요 어머니한테? 네, 근데 이런 아들이 표현을 한다면 어떨까요 엄마 입장에서? 뭐지 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야? 하면은 그게 말 그대로 어머님한테는 티업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스폰서님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래 한번 내가 시간 내볼게 그럼. 뭐 말 그대로 그런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옆에서 듣는데 브랜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진심이 당한 거죠 정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장홍사님이 이 사업에 관심 있는 고객한테 어떻게 스폰서님을 티업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호산 PM입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강의 시간의 3분의 1을 이렇게 발표로 쓰고 있으신 세차사님 굉장히 도움되네요. 아무튼 좋은 소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고객이던 뭐 대기업에서 전문직이던 건강이던 일반적으로 처음에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분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어도 아니야 잠깐만요. 상관없이 네. 뭐 일반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던 뭐 장사를 하시던 뭐 일을 하시던 뭐 전문직 일을 하시던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아니면은 건강이 안 좋으시면은 병원에서도 얘기를 듣고 일을 할 때도 일을 하기 전에 내 사수한테 좀 계속 많이 배우는 부분도 있고 장사를 하시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 조언을 듣거나 또는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거기에 영업부와 상담부와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방향들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하지 않으시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내 사업의 계획과 목표도 잡아가는 걸 계속적으로 상의하고 알려주시는 스폰서님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은 제 혼자만의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스폰서님이 있다 보니까 저 또한 사업을 성장을 하면서 제가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 스폰서님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충분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쉽게 생각하시면은 머리 하나로 굴리는 것보단 두 개로 굴리는 게 좀 더 많은 방향이 나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멘트라는 거 좀 보여가지고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스폰서님이 저도 한 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위에 최은지 스폰서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스폰서로 모시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수안 돼.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도 네트워크를 만나서 지금까지 스폰서로 모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제가 많이 믿고 많은 방향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저도 성장을 해봤고 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폰서님 또한 마찬가지로 좀 약간 사장님과 다른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패션 쪽으로도 전공을 하셨고요. 그쪽으로 이제 코디가 맞나요? 디스플레이어. 저희 그 명칭이 기억 안 나가지고 그 MD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무튼 그 마네킹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무튼 그겁니다. 제가 명칭 제가 매번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하시면서 말 그대로 패션 쪽에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근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만나서 그 일로 하여금해서 수익을 얻어갔을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이 느끼셨고 그리고 패션 쪽에 하다 보니까 유통 특히나 패션도 유통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을 하는 속에서 돈이 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이런 패션 같은 아이템이 아니지만 똑같은 유통이라면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마케팅이라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 제 스폰서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버셔서 그 스폰서님의 이름으로도 집 한 채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는 해놨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걸 번 걸로 해서 또 약간의 미국 걸 건드려서 연금 소득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도 몇 개 좀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좀 미리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다음에 그 수익으로 또 다른 제2의 투자, 제3의 투자를 하셔서 또 수익을 더욱더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스폰서님을 믿고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사장님도 만나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도 한번 제 스폰서님 만나보셔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보시면은 충분하게 이 사업의 소득과 이득과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다 충분하게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지만 어떠세요? 막상 말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듣는 이 입장에서 저런 분이라고 하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상대방은 원래 사업에 관심도 없었다가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미팅이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진심이 닿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번외적으로 딱 한 분만 듣고 넘어갈게요. 그 장인수 사장님이 하는 스폰서님 티업은 어떻게 할지. 왜냐면 또 같은 ISFJ거든요. 근데 인사 사장님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게 궁금하네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실제로 예서 사장님을 저희 스폰서님 만나게 했을 때 티업했던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선 MP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을 때 파악은 많이 했는데 제가 스스로 끌기에는 저희 스스로를 알았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어른을 대응을 했었을 때 내가 A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자산이 있든 크게 무언가 만들었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알려줄 수 있는 대표님이나 저희 스폰서님과 같은 위치였으면은 전 제가 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 완벽하게 다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B로서 이렇게 A를 티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미 스폰서님을 티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원했던 게 노후 그리고 원하는 꿈이 있으셨고 그리고 약속을 항상 잘 지키는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께 얘기했던 게 이분은 한번 네트를 했다가 엎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네트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했었고 그래서 네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돈은 벌고 싶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계속 정보를 주시길래 저 딴 거 얘기한 게 아니고 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저는 전문직을 원래 했었고 그리고 쭉 이렇게 인천에서만 있었다가 네트를 만났는데 네트를 한 1, 2년 한 건 아닙니다. 좀 길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네트를 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저도 밖에서는 대부분이 한 300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저희 스폰서님 만나서 제가 1년 만에 1600이라는 돈을 찍었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막 능력이 엄청 많았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돈 버는 방법을 너무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머리도 엄청 똑똑하시고 고대 나오셨거든요. 근데 또 고대 공감대가 또 맞았어가지고 너무 좋았었고 고대도 나오시고요. 진짜 저희 스폰서님이랑 사업하시면서 돈 못 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파트너분들이요 저랑 같이 하는 사업가님들이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가지고 다 자기의 개인의 역량을 다 끌어올려 주신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사업해서 돈 못 버는 사람 없으니까 돈 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나고 나면 제가 어떤 얘기한지는 100%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도요. 처음에는 엄청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옆집 언니처럼 저랑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분은 진짜 자기 개발, 자기 성장 그리고 성공 그리고 파트너들 돈 벌게 하는 거 엄청 꽂혀 있는 걸요. 직접 대화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너무 잘해 주시다 보니까요. 제가 솔직히 한 번만에 이해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듣고도 막 이해 못했을 때 진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요. 저희 스폰서님 만나시면요.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알려주실 거고요.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이 부분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티업을 혹시 그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오실 거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한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듣는데 그러니까 저도 몰라 은미사님은 알지만 만약 제가 모르는 고객이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해서 옆에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계속 이런 생각에 물음표가 계속 생겨질 것 같은.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냥 물음표만 생겨서 끝나는 게 아닌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또 내가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기에 대한 니즈가 맞다고 하면 한번 그 스폰서님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해서 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팅이 되고 사업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티업에 대해서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파트너에 대한 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입장에서 스폰서님을 그 고객한테 정말 가려운 부분을 티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한 번의 티업으로 바로 미팅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계속적인 티업을 통해서 그 고객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 스폰서님에 대한. 그러다 보면 그 고객은 반드시 미팅이 되고 저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그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 그쵸?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에 대한 강의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